106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 아이에게 하버드를 선물하라. 저자 좌윤캠. 출판일, 2025년 5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명문대 입시를 위한 스토리 전략서를 알자. 책 소개.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해야 하죠? 하버드생 20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입했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쌓인 이 스토리는 결국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의 선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도서, 내 아이에게 하버드를 선물하라는 명문대에 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는다. 나아가 하버드에 입학한 한국계 학생 20명과 나눈 진솔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질문과 시선을 다시금 제안한다. 하버드 언어 및 문해 교육학 석사 좌윤캠이 직접 물어본 스토리의 의미. 점수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열정과 고민 그리고 성장. 인터뷰 속 학생들은 천재도 괴물도 아니다. 그들은 의대 공부로 하루를 채우면서도 밤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웹소설을 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줄 알았고 컴퓨터를 전공하면서도 음악을 병행하며 좌뇌와 우뇌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신에게 어떤 활동이 시너지를 주는지 일찍부터 스스로 탐색해온 그들의 성장 과정은 입시의 결과가 아닌 삶의 태도로 기억될 만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부모의 역할. 강요보다 지지, 간섭보다 신뢰를 선택한 부모의 태도, 그리고 옆에서 길을 안내해준 멘토들의 존재는 학생들의 스토리가 더 깊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책에는 인터뷰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어 자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갈 수 있을까? 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느낌이 있는 책이 내 아이에게 하버드를 선물하라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해보자. 저자 소개. 지은이 좌윤캠. 입시 컨설턴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역사학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한 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언어 및 문해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학 입시 에세이 작성 및 과외 활동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슨 아카데미를 설립해 입시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돕고 있다. 또한 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컨설턴트 및 학부모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누구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쓰기 전까진 아무도 그걸 읽지 못한다. 내 아이에게 하버드를 선물하라는 명문대에 합격한 20명의 한국계 하버드생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공부, 진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간 아이들의 스토리 전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보다는 왜 공부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만들어갔는가를 묻습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인형 옷을 만들며 디자인을 꿈꾸고 누군가는 밤새 웹소설을 쓰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자음악, 봉사활동, 밤샘 토론, 실험실 연구까지 각기 다른 열정과 삶을 품은 아이들이 하버드라는 교차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말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엔 언제나 묵묵히 응원하고 믿어준 부모와 멘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끝까지 믿어줬어요. 강요는 없었고 믿음은 있었어요. 실패했을 때 먼저 저를 다독여줬어요. 이 책 곳곳에 등장하는 고백들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명문대 입시의 본질을 다시 묻고 싶은 부모 나아가 공부가 한 아이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큐.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던 나만의 X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무진 육각형 분석 차트로 비유하자면 관심 분야가 많고 뭐든지 잘하는 육각형 인재보다는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다각형 인재가 훨씬 눈에 띄어요. 입학 사정관이 생각할 때 정말 멋지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두 가지 눈에 띄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큐. 하버드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카일 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일 수 있지만 사실 학원 면에서는 하버드가 고등학교보다 덜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략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찾고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해야 했어요. 큐. 하버드 교육의 가장 훌륭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무진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배경을 가진 데다 의욕도 엄청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도 드물죠. 교수진은 마치 록스타 같고 하버드 학생이라면 누구나 록스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VIP 패스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교수님들 모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지만 캠퍼스에 있으면 얼굴 보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분들의 사고 과정을 직접 들어볼 수 있죠. 어깨너머로 보기만 해도 정말 놀라워요. 큐. 후배들을 위해 공부 팁을 준다면? 에나벨 초완벽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만점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학생이 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일부 할애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뻔한 말이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패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봐야 하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엘리사 서명문 대학들은 골고루 잘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잘하는 다양한 신입생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 명문 대학에 지원했어요. 그런 생각이 큰 도움이 됐죠. 아시다시피 엄마들은 수다를 떨잖아요. 특히 한국 엄마들이 수다가 더하죠. 다른 엄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엘리사는 아이비리그에 갈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놀랐어요. 동네에서도 명문대에 누가 가겠다는 가설들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제가 끼어있진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저만의 길을 걸었고 다양한 스포츠를 했어요. 동급생들만큼 학업에 집중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해요. 모든 과목에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전공 과목은 한두 개만 고를 거잖아요. 큐. 하버드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애니 남 하버드에 들어가면 똑똑하고 야망 넘치는 학생들에 둘러싸이게 되죠. 최선을 다해도 재능 있는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비교하면 내 결과물이 기껏해야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교훈 중 몇몇은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의 발전 속도를 비교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과 경로를 따라가는 중인 거죠. 내가 향하는 방향에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가지자고 스스로 되뇌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나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신이 필요한 바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키우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며 나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